안녕하세요. 마초이 최사범입니다. 자, 애정운의 이제 3대 시리즈죠. 애정운, 결혼운, 출산운. 만나서 결혼하고 애를 놓기까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애정 연애운인데요. 하나하나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23년에 어떤 사주가, 어떤 글자가 사주에 있는 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며 또 자식을 출산하는 그런 운이 있는지까지 글자를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애정운이에요. 애정운.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을 받기도 하겠죠. 이게 서로 간에 양방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방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모습이 참 다양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요한 게 사주가 좀 추워야 됩니다. 금한 순행이라고 하죠. 추운 기운으로 이렇게 꽁꽁 좀 얼어붙어야 내가 마음이 외로워서 상대방을 찾게 되고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돼요. 그래서 너무 뜨거운 사주들은 이 마음이 잘 안 나. 나 혼자도 당당하고 잘할 수 있어. 자신감이 넘쳐 막 이래. 사람이 필요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주가 좀 추워야 상대방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된다는 뜻인 거고, 두 번째로는 습해야 돼요. 사주가 좀 습해야 같이 이렇게 붙어. 결합이 되는 의미는 습할 때 결합이 돼요. 근데 건조하게 되면 이게 붙지 않고 떨어져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게 된다는 뜻을 뜻해요. 습하면은 많이 붙고 조하면은 이렇게 자꾸 떨어뜨려. 그러니까 사주가 습해야 돼요. 함께 하려는 마음, 그리고 더불어고 이렇게 같이 부대끼고 이렇게 엉키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게 바로 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식상으로 유기해야 된다는 뜻인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추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몸도 막 같이 엉키고 부대끼기를 원해. 그런데 이걸 표현을 못해. 그러면 내가 나를 이렇게 어필하지 못하잖아요. 내 마음을 상대가 알 수 있게 끼를 부리고 이렇게 어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좀 흘리기도 하고 이렇게 기대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표현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게 식상으로 유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요즘 말로는 그러죠. 오늘 넷플릭스 보고 가라고, 아니면 이제 라면 같이 먹고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아야죠. 어필을 하시라고요. 차 한 잔 마시고 가도 되겠니? 막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제 바로 이 애정운의 기본 조건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주에 금의 기운이 있어야 돼요. 뭐 가을, 겨울의 기운도 좋고 천간에 경신금의 기운도 좋아요. 일단 이렇게 금의 기운이 있어야 내가 외로운 마음으로 상대를 찾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주에 습한 기운이 있어야 돼요. 습한 기운은 특히 기토, 개수, 을목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야 상대와 같이 있고자 하는 몸이 준비되는 걸 뜻합니다. 막 본능적으로 막 원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식상이 유기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따뜻한 태양의 기운, 즉 병화의 기운이 좀 있어야 나를 너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어필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표현한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운들이 있는 분들은 23년에 애정운이 좀 좋다라는 뜻이에요. 본능적으로도 원하고 마음적으로도 외롭고 그것을 잘 표현하는 것까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없는 건수도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사주에 없다고 해서 그거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중에 부족한 게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찾아서 그렇게 좀 해보려고 노력하면 도전하면 됩니다. 그런 모습들은 내가 이런 의지로, 마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기도 해요. 근데 이제 거의 좀 약간 본능적인 게, 오행은 본능적인 거라서 이게 마음만 먹는다고 잘 되진 않거든요. 약간 좀 어색해. 나 막 표현하려고 하는데 좀 막 부담스러운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혼운 얘기해 볼까요? 결혼운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약속이에요. 결속력을 뜻하고 이렇게 가정의 틀을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사회적 약속이니까 이게 오행보다는 약간 육신이나 격으로 판단하는 게 마땅해요. 그러니까 격운, 이럴 때 내가 뭐 이제 식신격이면 식신격운 됐다 하면은 이런 내가 결혼운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 육신으로는 재생관이라는 게 될 때 이게 내가 사회적 틀을 단단하게 만든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조직화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재생관 운에 결혼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비겁이라는 운이에요. 비겁은 내가 일간과 같은 오행을 뜻해요. 저는 갑목일간이니까 갑이나 을이 또 있으면 비겁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니면 비겁운을 만나게 되면 나를 경쟁자로부터 관이 내가 구해주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멋진 사람을 만나게 되고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뜻이 바로 비겁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혼은 언제라고요? 격운, 그 다음에 재생관하는 운, 그리고 바로 비겁운. 이럴 때 결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출산운이에요. 요즘에 이 저출산으로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요즘에는 또 결혼도 늦게 하다 보니까 임신이 잘 안 돼가지고 고생하고 노력하고 애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도 한데, 하지만 이제 그만큼 의료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여러 가지 시도도 하게 되고 또 조절도 하게 되고 관리도 하게 되면서 출산율을 높여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자세한 내용은 그건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여쭈시기 바라고. 사주에서는 출산운을 뭘로 보냐? 일단은 좋은 토양에 습기가 잘 배합돼야 이것이 좋은 밭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밭이 일단은 마련이 돼야 되고요. 거기에 이 좋은 밭이 만들어졌다. 토와 수가 잘 배합이 되면 좋은 밭이다. 이게 임신할 수 있는 그런 토양, 기반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목이 땅을 뚫고 올라가는 이것을 출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3년에는 계묘년이잖아요. 기토로서 배합을 삼으면 임신의 터전, 기반이 된다. 그리고 간목으로 소토하게 되면은 땅을 뚫고 올라오니 출산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토계수 간목, 출산할 때가 됐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애정운, 결혼운, 출산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2023년에는 좋은 사랑도 하시고 또 단단하게 가족의 틀, 가정의 틀도 만드시고, 그리고 출산, 이세와 그리고 새 생명의 탄생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